안녕하세요, 욜로리아입니다. 이번 주는 알도루묵과 진미채를 함께 구입했어요. 양미리와 함께 제철인 도루묵,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두부는 두모 크기로 준비해주세요. 진미채는 두었다가 다음에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맛있는 반찬 함께 만들어요. 알도루묵은 다른 조림류 생선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 기본 채소는 냉장고에 있죠? 생선조림, 무도 조금 필요합니다. 매콤 달콤 쫄깃 진미채 무침. 진미채 150g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 꽉 짜주세요. 물기 없는 조리볼에 넣고 먹기 편하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저는 진미채 볶음보다 무침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들기가 더 편하고 마요네즈도 안 넣거든요. 진미채 양념 만들기, 진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설탕 2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고추장 1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미리 깔아놓을 걸 그랬습니다. 딱딱하게 굳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넣을 거예요. 우선 잘라놓은 진미채에 양념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버무려 주다가 바로 물 15ml 정도, 밥숟가락으로는 2~3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버무려졌다면 먹어봐야죠. 맛있습니다. 윤기를 위해 올리고당 또는 알룰로스 1숟가락 넣어주세요. 매운맛보다는 달달하고 쫄깃한 반찬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일주일 촉촉하고 말랑합니다. 다시 깨 반숟가락으로 마무리. 고소한 맛 추가. 반찬통에 담아주세요. 양념은 소중하니까 싹싹 긁어서 담아줍니다. 맛있는 진미채 무침 나왔습니다. 두부와 이수근, 톳. 두부와 톳. 두부로 2가지 반찬을 만들 거예요. 두부강정, 두부톳 무침을 만듭니다. 끓는 물에 소금 0.3숟가락 넣고 덩어리 두부 1분간 데쳐주세요. 톳은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갈색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신서유기에서 이수근 씨가 벌칙으로 톳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똑같지 않나요? 데친 톳은 찬물에 헹군 후 물기 빼고 잘라주세요. 톳의 양은 2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소금물에 데친 두부는 물기를 닦은 후 으깨주세요. 소금 0.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다진 마늘 0.3숟가락 넣고 두부와 골고루 섞은 후 자른 톳을 넣어주세요. 양념한 두부와 톳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손으로 섞어야 더 골고루 잘 섞여져요. 깨 반숟가락에서 1숟가락 정도 고소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먹어보고 간 맞춰주세요. 소금 2꼬집 더 넣었어요. 골고루 버무린 후 반찬통에 담아주세요. 두부 무침이라 냉장 보관하고 3일 안에 드세요. 두부톳 무침 나왔습니다. 두부강정 만들기 전에 메추리알 장조림 올리고 갈게요. 메추리알 장조림 조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먼저 불에 올리고 갈게요. 양파 1개로 3가지 반찬 재료로 사용합니다. 작은 양파는 2개 준비해주세요. 대파 흰 뿌리는 굵게 썰어 장조림에 사용하고 어슷 썰은 대파는 생선조림에 넣을 겁니다. 메추리알 장조림 양념이에요. 양파 짜투리랑 굵게 썰은 대파, 메추리알 300g, 물 200ml, 진간장 5숟가락, 설탕 2숟가락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다시 뚜껑 닫고 졸여줍니다.
두부강정 만들기. 두부강정 양념이에요. 진간장 2숟가락, 올리고당 2숟가락, 다진 마늘 0.3숟가락, 물 4숟가락, 케찹 3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위생팩에 밀가루 1~2숟가락 넣고 자른 두부를 넣어주세요. 위생팩을 풍선처럼 만들어 입구를 돌돌 막고 두부에 밀가루 옷을 골고루 입혀줍니다. 식용유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쉐키쉐키 밀가루 옷을 입은 두부를 올려줍니다. 남은 밀가루는 버리지 마세요. 두부는 앞뒤 옆 골고루 튀기듯이 붙여주세요. 두부를 한 모만 산 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큰 두부 또는 두모 구입하세요. 두부강정을 만들 거라면 말이에요. 두부를 골고루 튀겼다면 기름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념을 골고루 양념이 골고루 섞이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하고 양념을 쫀득쫀득하게 졸여주세요. 두부강정 메추리알 장조림 완성! 강정의 마무리는 검은 깨. 검은 깨 반 숟가락 넣었어요. 맛있겠죠? 두부 튀기듯 굽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지만 식용유를 더 넉넉하게 넣으면 빨리 튀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반찬은 물론 어른들 술안주로도 딱입니다. 물론 오늘은 한 끼 반찬으로 끝입니다. 두부강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졸여진 메추리알 장조림. 자취생 반찬으로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도 잘 먹는 반찬이에요. 여러분, 메추리알 장조림도 나왔습니다. 너의 이름은 도루묵이라 하옵니다. 생선조림에 넣을 감자 2개에 납작썰기 해주세요. 무는 지난주에 남아있던 무입니다. 무 조금, 감자 전분의 끈적함과 무의 시원함이 어우러지는 생선조림 만들기. 냄비에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감자와 굵게 썰은 양파를 넣어줍니다. 지느러미 자르고 깨끗이 씻은 알도루묵을 올려주세요. 도루묵?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루묵? 네, 맞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먹은 생선이 맛있어서 이름을 물었대요. 묵이라 하옵니다. 이제부터 은어라 부르도록 하여라. 하지만 나중에 다시 먹고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도루묵이라 하거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루묵이 11월, 12월의 제철이라네요. 알도루묵은 11월이 가장 맛있고 12월은 알이 고무줄처럼 질겨진다고 해요. 생선조림 양념 만들어 볼게요. 국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후추, 생강 조금, 고추장 1숟가락 듬뿍, 고춧가루 1숟가락, 그리고 물 200ml 넣고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알도루묵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어슷썰기 대파 올려주세요. 청양고추 1~2개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완성 후 올려줄 청양고추와 대파는 조금 남겨주세요.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햄, 감자채, 볶음. 감자 3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칼을 이용해도 됩니다. 햄도 조금 채 썰어주세요. 감자만 볶아 놓으면 잘 안 먹어요. 그런데 햄 섞어 볶아 놓으면 잘 먹습니다. 대파 조금만 송송송 썰어주세요. 생선조림 끓는 소리가 들리면 불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식용유 넣고 감자채를 볶아줄 겁니다. 감자 전분의 끈적이는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빼주세요. 다진 마늘 0.3숟가락 넣어줍니다.
얇게 채 썰은 양파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감자채를 굵게 썰을 때는 전자레인지 돌려 살짝 익힌 후 볶아주세요. 소금 2꼬집 정도 넣어줍니다. 저는 연두 반 숟가락 넣었어요. 연두가 없다면 여러분은 집에 있는 다시다나 요리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주세요. 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송송 대파 넣고 맛있게 볶아주세요. 따끈따끈 맛있겠지요. 바로 먹으면 더 맛있는 햄 감자채 볶음 나왔습니다. 밀가루 안 버리셨죠? 도루묵 구이. 생선구이는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지만 이렇게 밀가루 또는 부침가루 살짝 발라 식용유에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생선구이하고도 밀가루 남았다면 프라이팬 설거지할 때 사용해요. 중약불로 맞춰주세요. 기름 튀지 않게 종이 호일 올려줄게요. 알이 터졌어요. 오 깜짝이야. 놀라셨죠? 어찌되었든 도루묵구이도 완성되었습니다. 3만원으로 장보기. 푸짐하게 이것저것 일주일 반찬 만들기였습니다. 반찬 5가지와 생선찌개와 생선구이까지 하루에 다 만들면 편하지만 요일을 나누어 만들면 힘들지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미리와 도루묵은 말려진 생선으로 먹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알도루묵은 조금 질겨지긴 했지만 꼭 드셔보세요. 도루묵 알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낫또 드시는 분이라면 입맛에 맞을 겁니다. 오독오독 알 씹히는 재미도 있지만 감자와 무 그리고 고추장이 어우러진 찌개 맛은 정말 등짝 한 대 맞을 맛입니다. 왜냐고요?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하는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라고 할까요? 양미리도 맛있고 도루묵도 맛있고 이때가 제철이라 정말 맛있는 때라고 합니다. 알도루묵은 살짝 질겨지긴 했다지만 이제 매해 11월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